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컨설팅 분석 방송 컨쇼 대표 서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컨쇼는 입시를 위해서 어머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4년 전에 오픈한 방송 사이트고요. 저는 컨설팅을 한 지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한 이유가 입학사정관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공부를 좀 못해도 어떠한 특기가 있으면 뽑아주겠다라는 그 말에 그러면 우리 공부 못하는 내 새끼들 조금만 노력하면 보낼 수 있겠지라고 시작한 게 입학사정관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입학사정관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학생부 종합으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공부 쪽에 대한 비중을 되게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회 되게 많이 다녔을 것 같으세요. 입시 강연회, 설명회 정말 많이 다니시면서 뭔가 표가 나오면은 적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사진을 찍으시고 하시는데 솔직히 되게 불필요한 행동들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시 언제 받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정 내가 그거를 펴놓고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내 새끼랑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계산 거의 안 하십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컨쇼는 설명회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학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설명회와, 그리고 보통 입시에서 많이 하는 거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와 있어 왔자 어차피 이거 다 데이터 해가지고 집에 가고 말해봤자 우리 아이는 그러죠. 또 잔소리. 엄마가 뭘 알아.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리고 뭐예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보통 어머님이 두 가지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방문을 발로 차시죠. 열어 새끼야. 오늘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정말로 학부모님들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얻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를 그거 오늘 하나만 알아가셔도 저는 제가 오늘 강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시니까 막 그걸 넘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 하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설명인데요. 단 하나의 비법 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수능 가채점이 나왔습니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혹시 고3 어머님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게 아니에요. 바뀔 겁니다. 다음 년에 바뀔 거고요. 요번에 국어 공통 매우 어렵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작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자 나올 거고요. 그런데 막상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말한 거랑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랑 약간 저는 갭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국어팀 선생님들이랑 분석했을 때 작년 수능보다 나는 안 어렵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하고 수학 가형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매번 나오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수학 나형 이게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수포자 많은 문과 아이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벌을 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지 보고 풀다가 자기 시작해요.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많이 자대?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안 풀렸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고요. 영어는 6월이랑 9월 중간 정도로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6월 정도로 나왔습니다. 9월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어 절대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정보를 주셔도 되고요. 아이가 엄마 잔소리하면 저희가 지금 뒤에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아까 국어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으신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보시면 되고요. 자, 2017, 2018년으로 해가지고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정말 영어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로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영어 절대평가는 만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영어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시는데 만점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빈칸 추론하니라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요.
또한 대학교는요, 어머님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등급부터 좀 벌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2017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원래 기존에는 24,000명의 4.4%가 1등급이었는데 4만 명, 2배 정도가 늡니다. 왜 그러냐면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 영어는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사라지셨을 겁니다. 등급 갖고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 게 있다면 뭐냐면 이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돼요. 왜? 학교마다 등급을 보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2018년 아직 수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8년 6월과 9월 사이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6월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1등급이 6월은 4만 명이었는데 9월 때 2만 명으로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이 정말 어려웠던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컨쇼로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을 영어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국어, 수학, 탐구 갖고 지금 최저를 맞추라고 논술을 많이 맞춰놨거든요. 그 얘기는 영어만 어렵게 나오면 분명 영어로 최저 맞추는 아이들이 많을 테니까 아싸 다 떨어질 거야. 왜? 나는 내 새끼들이 붙어야 되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왔더라고요. 신이 절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6월과 9월 사이라는데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1등급은 4만 명, 2등급이 7만 명이 나왔을 때 확실히 1등급 문제, 난이도 있는 것들을 냈다라는 거죠. 90점 쉽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9월을 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난이도 조절이라는 걸 합니다. 혹시 어머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능을 보는 데는 6월, 9월 모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우리 아이 이번에 10월 겁나 잘 봤어요. 당연합니다. 그거 자살 방지용이라 그래요. 10월마저 어렵게 내면 아이들이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수능장 가서 멘붕이 오니까 너 한번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10월을 좀 쉽게 내줍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시험지 분석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6월, 9월은 수능 출제위원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이랑 그냥 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완전 다르고요. 6월, 9월을 그분들이 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수능 난이도를 맞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험이 우리 아이의 수능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3이 되셨을 때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6월, 9월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올라갑니다. 정말 잘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정도로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인원이 결국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1, 2등급 안에서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부터는 점수를 많이 깎기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요 3등급 맞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만 잘하면. 왜 그러냐면 점수를 그렇게 많이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대나 경희대 이런 데는 좀 깎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고3이 이제 올라가시는 어머님들은 이번 년에 대학교가 발표하신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봤으면 영어 비중을 많이 두는 대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 보면 영어 비중을 좀 낮게 보는 대로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건데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제가 요즘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 컨쇼가 모아놨던 데이터가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저희 컨쇼는 대학교 이 정시로 대학교를 저희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지를 입력하시면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번 년에 다 서비스를 막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못 구하겠어요. 시간 내로.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19년이나 돼야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데이터 다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대학교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서는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요. 이제는 대학교가 어떻게 발표하냐면 예전에는 총점 하나만 줬었는데 이제는 작년에 들어왔던 아이가 국어는 몇 점이었고 영어는 몇 점이었고 수학은 몇 점이었고 탐구는 몇 점입니다. 라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영어 점수를 환산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작년 데이터보다 100% 다 올라갑니다. 점수가.
그걸 계산하셔갖고 대학을 찾으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 년에 하셔도 됩니다. 이번 년에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왜?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가채점 설명에 다니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왜? 우리 아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대학별로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표준 점수로 하는 대학교가 보통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대학교입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상위권 학교들, 중경희 씨가 거기까지는 다 표점으로 하는데요. 표점으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100분이 계산되는 대학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대학교를 해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숙명여대입니다. 남학생 어머님들도 보십시오. 우리 애는 못 가는 학교네. 그러지 마시고요. 보세요, 그냥.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냐면, 영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총점이 달라지는데, 제가 드린 프린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린터로가 2개가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거에는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적으시라고요. 자, 보시면 컨슈 학생이 있고 M 학생이 있고 D 학생이 있는데요. 국어 점수는 컨슈 학생이 95고, 이거 2개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90, 90. 그런데 컨슈 학생은 영어를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국어 점수가 5점이 높아요. 그런데 얘는 1등급이에요. 90점, 70점대예요. 무려 20점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어 되게 못한 건데, 그런데 점수차가 벌어지는 거 보면 3등급이기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점을 숙명여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어머님. 이거 다 영어 점수 숙명여대가 준 거 갖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 90.75 나오고요. M학생은 92니까 둘이 붙으면 M학생이 이기겠죠. 얘는 합격을 합니다. 거기다 이 정도 점수면 숙명여대 안 눕니다. 네, 그런데 92점이고 D학생 같은 경우가 재밌는 건데, D학생은 영어가 80점대인데 국어가 5점이 높아요. 100분이 5점은 되게 큰 겁니다, 어머님. 그런데 얘는 10점이 낮은 거예요, 지금. 얘는 빈칸처럼 공부 안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D학생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1, 2등급 차는 별로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3등급은 확 벌어집니다. 이게 숙명여대고요. 다음 학교 보여드릴게요. 다음 학교는 단국대학교라는 학교인데, 단대는 점수 바뀐 거 보이십니까? 컨쇼 학생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1점 이상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1점이 올라간 이유가 1등급, 2등급, 3등급의 갭을 숙명여대만큼 안 벌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찾으시라고요,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마다 이렇게 한 게 다 다르거든요. 컨설팅 다 이렇게 합니다, 어머님. 다 계산기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D학생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가죠. 93.15. 100% 합격인 겁니다. 이 정도 점수면. 장학생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국어가 반영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학교마다 반영 비율도 다 다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인문계 경상계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영경제 회계 이런 거 가는 아이들은 수학을 되게 중요시 봅니다.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이 내신이 70점이에요. 막 60점, 70점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경영학과를 가겠대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못 가. 그러지 말자. 틀자. 어문 쪽으로. 왜 그러냐면 대학교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 경상계에서 절대 뽑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학과 들어오면 수학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비중을 되게 높게 보다가 작년에 그걸 다 폐지하고 균등하게 갔었는데,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다시 경상계가 수학을 되게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잖아요. 경영경제 못 간다는 소리예요. 경상계 집어넣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이가 수포자야? 그러면 경상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영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어머님. 어머님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영 비율이세요. 2018년, 2019년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벌써 발표 다 했습니다. 1년 전에 하거든요, 어머니. 들어가 보시면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정시 비율 어떻게 갈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뽑을 거야 벌써 다 발표했다고요. 그거 뽑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가채점 설명회나 2018년 수능 설명회를 쫓아다니실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2018, 2019, 2020 발표한 그걸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랑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그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국사 다 1등급으로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국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한국사 이걸로 감점되면 되게 기분
더럽거든요. 문과는 3등급이고요. 이과는 4등급입니다. 일명 반타작하면 된다라 그래요. 언제 하면 될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겨울방학 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고3. 안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 장담하는데요. 가르쳐 놔봤자 다 까먹어요. 어차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 믿으세요. 왜? 복습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시는 게 나아요. 나중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냥. 그리고 나중에 날벼락치기 시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컨쇼는 한국사를 무료 강의로 지금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는데 그 이유가 그냥 저는 한국사는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들이. 그런데 그거 다 보실 필요도 없고요. 몇 개 골라서 보시는데 첫 번째 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문화 있는데 이거는 안 어려워요. 구석기 신석기 애들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왕, 제도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현대 정치 생각보다 쉬워요. 4.19 혁명 하면 5.18 이런 거 나오거든요. 6월 항쟁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골라서 시키는 거고요. 일제시대를 할지 근현대사를 할지는 잘 고르시면 되는데 근현대사부터 현대 정치까지 반 나오고요. 그 앞에 반 나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골라서 하십시오. 왜? 우리 아이는 반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시는 거지 지금부터 뭐 한국사 특강한다고 보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우리 아이. 그래서 한국사는 1등급으로 일단 잡아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오늘 정말 이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를 아십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를 만나갖고 소주를 한잔 하는데 자기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들 컨설팅 때문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우리 아들을 잘 안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넌 하나도 모른다고. 혹시 나는 우리 아이와 친하다. 저는 우리 아이랑 진짜 친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랑 정말 진실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걔는 정말 저를 잘 따르죠. 저 정말 딸이랑 친구 같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50% 정도 아시는 겁니다. 정말로 아이를 잘 아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일명 또래 집단이라 하죠. 걔네들한테는 진짜 많은 걸 말해요. 저는요 아이랑 안 친해요. 5% 아시는 겁니다. 그 5%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5%의 친밀감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 배고플 때. 엄마 밥 좀 주지. 그 5%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슨 반찬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5% 아시는 겁니다. 절대 아이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학업에 대한 성적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엄마 나 이거 실수로 틀린 거야.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실수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죄 자각인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대요. 그런데 틀렸대요. 다 압니다. 개념을 학원이나 학교에서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이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응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학습량이 모자르거나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는데 틀렸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똑같이 문제 내면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엄마 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학원에 전화하죠. 우리 아이 잘하는 애인데 아시죠? 실수를 많이 했대요. 아닙니다.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뭘 하셔야 되냐면 뭘 못하는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실수도 결국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하고 가셔도 제가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도 다 말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직히 뭐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래봤자 그걸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 거 되게 많아요. 솔직히 여기 4등급, 5등급, 6등급 어머님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많이 변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내구조는요 나중에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모이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아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를. 자 보시면 등급별로 우리 아이들을 저희 이거 조사한 겁니다. 컨쇼에서 100명의 아이들의 표본 집단으로 해갖고 조사를 해갖고 나온 거를 보여드리는데요. 1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1
이겁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내신, 학과, 수능, 그리고 엄마 꼭 들어가더라고요. 미안한가 봐요. 학원, 점심, 공부 방식 놀 수 있을까? 나 이게 제일 웃겼습니다. 선생님, 전 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1등급 아이들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 진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냐면 나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나요? 걷다가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국민대학교 아십니까? 세종대학교? 국민대 세종대 교과 전형 몇 등급 들어간지 혹시 아십니까? 문과? 1등급 중반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4%입니다. 반에서 1등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국민대랑 세종대 어떤 학교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저한테 화내시죠. 그런데 상위권 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 이렇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1등급 아이들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차이가 나겠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거기에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내구조 왜 보여드리게요.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잖아요. 어머님, 1등급 아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밖에는 안 받아요. 못 쫓아갑니다. 단계별로 쫓아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내구조를 조금씩 바꿔야 된다는 거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조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2등급 아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들어갑니다. 완전 공감되시죠? 우리 아이 어디 가서 잡아온다고요? PC방 가서 잡아옵니다. 이 새끼 어디 갔지? PC방에 가 계시죠? 그죠? 2등급 아이들, 이거 다 조사한 거라니까요, 어머님. 이건 3등급에 좀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조사됐는데, 대학, 학원, 성적 걱정은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가득 찬 거는 일단 게임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폰, 엄마, 이성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죠. 3등급 아이와 2등급 아이는 솔직히 차이가 있습니다. 2등급 아이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요. 3등급 아이들은 PC방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어머님들 모르셔서 그렇지. 두 번째,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간표를 짜라고 해요. 계획표 짜라 그러면 못 지킬 거 짭니다. 시간으로 짜죠. 1시까지 공부하다가 자겠대요. 어머니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어머니 다 걸리신 겁니다 이거. 1시까지 자겠다는 게 뭐냐면 1시가 되면은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가 만약 수학 문제를 풀다가 다 안 풀었는데 1시가 되면 덕후 잘래? 그러면 그건 그러네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1등급 아이랑 2등급 아이의 뇌구조는 가운데가 다른 겁니다. 3등급 아이요, 게임, 카톡, 잔소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 문화생활, 학원 여기 맨 끝에 붙어 있고요. 대학 앞에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도 대학에 대한 생각은 되게 강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몸은 안 움직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어머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4, 5등급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애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어머님, 그 공부하는 아이들 1등급 내구조예요. 2등급, 3등급 애들도 집에서 공부 잘 안 합니다.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두 번째는 과연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TV 보시잖아요. 되게 크게 켜놓고 걷다가 TV에서 웃기면, 런닝맨보다 웃기면 그때부터 깔깔대고 웃으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집에서 공부 시키실 거면 TV 다 뜯으시라고. 그래서 안방으로 갖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뒤에서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쟁을 한번 치르셔야 됩니다. 정말 큰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왜 사주셨습니까? 핸드폰 사주셨습니까? 스마트폰이죠. 왜 사주셨습니까? 안 사주면 연락 투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신식 사주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사과 사주셨습니까? 제가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사과 쓰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사과 이렇게 한쪽 베어져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썩어서 그렇습니다. 야, 이거 편집해야 된다. 나 아이폰한테.
핸드폰 왜 사주셨습니까? 이게 정말 딜레마거든요, 어머님들. 연락을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어머님,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학생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TV를 켜놓고요, PC방에 앉아서 게임을 3개 정도 켜놓은 상태에서 친구 30명과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가 될까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친구가 부릅니다. 카톡, 카카오톡 하고 불러요. 애가 대화방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끝난 겁니다, 공부가. 게임할 수도 있고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진짜 방에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못 보십니다.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애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솔직히 등급이 좀 낮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핸드폰인데, 어머님들이 너무 최신형을 사주세요. 왜 사주냐고 어머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한테 안 꿀렸으면 좋겠대요. 그런 걸로. 그리고 아이가 워낙 원하다 보니까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통제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럽니다. 저희 아이는요, 집에 오면 뺏어요. 그래서 제가 통제하죠.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공기계? 아이들 공기계 하나씩 갖고 계신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 와이파이만 터지면 됩니다. 근데 집에 와이파이가 터져요. 모든 길을 꽂아 놓으셨기 때문에. 공기계, 설마 우리 아이가 갖고 있을까? 오늘 불시에 한번 가방 뒤집어 보십시오. 뭐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공기계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머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소통은 단절되고 아이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절 찾아와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요, 핸드폰 너 나한테 줄 생각이 있어? 되게 망설입니다. 그거만큼은 제가 이거 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끝난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님한테 그럽니다. 좋아요, 반납 받으십시오. 집에서 진짜 하겠다라면. 그 다음에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문을 여십시오. 방문을 절대 닫지 마세요. 공부할 때 방문 열어놓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는 아버님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방문을 뜯었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뜯은 게 아니고요, 발로 찼는데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뜯었대요. 그 다음부터 방문을 설치를 안 해주고 대학 가서 설치해 주는데, 그 아이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미치겠대요. 근데 나중엔 정말 공부가 되더래요. 누군가가 계속 본다라는 느낌 때문에. 하는 척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이 핸드폰이요,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핸드폰 중독 없으실 것 같죠? 되게 많습니다. 핸드폰 없으면 막 덜덜덜 떠는 애들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 배워가셨잖아요. 핸드폰과의 전쟁. 이걸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가. 과연 우리 아이는 공기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실 것 같죠? 이거 정말 많이 애들 정말 잘 구해요. 왜 그러냐면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기가 됩니다. 그걸 친구한테 줘요. 야, 너 이거 써.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2G로 바꾸시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집안에서는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일 못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카톡입니다. 예전에 문자는 이루지 못했어요. 왜? 돈이 나갔거든요. 이게 무슨 데이터가 뭐가 없으면 못했어요. 근데 이 카톡은 와이파이라는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하더라는 거죠. 어머님들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우리 아이를 파악하실 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강연의 성공인 겁니다. 정말. 자, 그러면 8, 9등급 보겠습니다.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이 친구는 공부해야지. 오늘 뭐 하지? 학원이 없습니다. 일단 솔직히 8, 9등급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정시. 다 끝난 거예요. 내신 없습니다. 제가 8.9등급을 상명대로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정시였습니다.
그 친구는 기말고사 안 봤습니다. 그냥 대충 보라 그랬어요. 수행 아무것도 없었어요. 봉사 안 갑니다. 그냥 정시 공부만 시켰습니다. 2학년 때부터. 이 친구 얘기 들으면 눈물이 빠집니다. 정말. 애가 어느 날 빵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제과, 제빵. 물어봤습니다. 왜 하냐고. 나중에 먹고 살아야죠. 대학 안 갈 거야? 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가요? 8.9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갈 마음 있냐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책을 쓰고 싶대요. 그럼 국어공부과는 문의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시킨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키다가 애가 꿈이 바뀌었어요. 1어 1문을 가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았어요. 국어공부보다 1어 1문이 좀 낫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정시 한번 잘 보고 대학을 간 겁니다. 그게 8, 9등급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5등급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여기 훌륭한 원장님한테 논술을 시키시던지 하여튼 8, 9등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내부적 보여드렸잖아요.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 왜 빈칸 줬냐면 우리 아이가 요즘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거를 나중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거 애한테 보여줘봐요. 이거 너 맞아? 그럼 애가 보고 아니야 여기 공부가 커.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저희가 이거 실험을 어떻게 해봤냐면 어머님 거 받은 거랑 학생한테 받은 걸 비교해 봤거든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성격 모르겠고 친구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입니다. 숫자로 보여주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지금부터 잘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 아이를 대학이라는 데 보낼 수 있으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설명회를 다니시는 이유 다 상위권 학교 보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내신 등급 어마어마 높다고 하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문제점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눈높이 성적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제대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표준 점수라는 게 표준 편차가 있고 옆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 보는 방법에 대해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를 기준으로 편차가 12를 기준으로 낮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그 학교 좋은 학교고요. 그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좀 안 좋은 학교입니다. 보통 일반 고등학교 20몇 나오고요. 특목고 혹시 있으십니까? 국제고 이런 학교들 한 자릿수 나와요. 6, 7. 대원외고는요 어머님 영어 하나 틀리면 5등급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 원점수보다 편차 계산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대학교가 보냐면요 어머님 제가 그거 데이터를 못 갖고 왔는데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교에서 분석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보냐면요 성적 추이 점 지도를 봅니다. 점 데이터를. 그래서 이 점 데이터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호합니다. 괜찮은 애네. 그리고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전체를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초학업이라 그러고요. 과목별로 보는 걸 전공학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적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호합니다. 위에서 놀고 있으면 완전 좋아하고요. 근데 애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1단계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서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게 지금 추이가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단순하게 성적이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공 과목 성적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전공 과목은 뭔데요? 그거 알아보시기 쉬운 방법 알려드리면요. 우리 아이 어머니 아이 무슨 과 가고 싶어 합니까? 네? 중3이세요? 어디 보내고 싶으세요? 혹시 의대입니까? 공대요. 만약 공대를 보내시려면 제일 중요한 과목, 만약 전공 적합성을 볼게요. 첫 번째는 수학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를 화학공학과를 보낼 겁니다, 어머님. 그러면은 수학 다음에 물리입니다. 물리가 전공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수학적인 계산력을 일단 보거든요. 화학, 네가 고등학교에서 배워봤자 얼마 배우겠어.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줄게. 그 다음 영어. 이런 식으로 학과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잖아요. 어딜 들어가시면 되냐면 대학교 홈페이지 학
학과 소개에 들어가시면 우리 뭐 가르쳐요? 우리 이런 거 가르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공학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계가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 수학 열심히 해야 돼. 경제학, 원론 다 수학입니다. 회계학과는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성적을 제대로 분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선행과 복습의 기준선인데요. 지금부터 정말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선행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죠? 예비고 어머님들 계실 건데 선행시키고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거. 그죠?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진짜 선행할 수 있는 아이인지. 저는 장단컨대 대한민국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몇 프로 안 돼요. 1%? 많아봤자 2%. 나머지 아이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미리 뽑아놓으면 좋은 줄 아세요. 제가 대치동이나 강남 가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아이 수학이요. 미적분까지 2바퀴 돌렸어요. 돌리면 뭐합니까? 애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거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해요.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 여기 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아까 뒤에서 잠깐 들었는데 빨리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3 아이래요. 예비고 올라간대요. 정말 중학교 수학 잘합니까? 선행 왜 하겠습니까? 선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 선행 시켜보셨습니까? 생활이시잖아요. 왜 시키십니까? 그죠? 그죠? 반복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뒤에 빵꾸 난 건 없을까요? 빵꾸 난 게 있는데 선행 나가봤자 못 쫓아갑니다. 여기 선행 되게 많이 하셨죠? 그러면 다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적이?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우리 아이는? 안 나온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행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할 게 없나 보죠. 뒤에 게 할 게 없는 겁니다. 엄마 나 이거 다 아는데? 나 이거 다 알아. 봤더니 다 100점, 막 98점 어쩌다 하나씩 틀려와? 오케이, 너 선행 나가자. 걔네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정말로 유명한 강연자들이나 이렇게 입시하시는 분들이요, 정말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굳이 하셔야겠냐고. 선행은요, 어머님 그렇게 선호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표 제대로 분석하시라고. 뭘 못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얘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우리 아이는 내신은 참 잘하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바보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입니다. 수원을 이렇게 1학기, 2학기 시험을 보십니다. 1학기 중간고사 당항식을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도 선방했어. 너 중학교 때 바보였는데. 역시 선행의 힘은 짱이야. 그런데 기말고사 방정식이 7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학원에 전화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학원이 말하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 믿어보십시오. 방학 동안에 빡세게 돌릴게요. 하고 어디를 하냐면 여기랍니다. 부등식. 방정식을 안 해요, 어머님. 왜 그러냐면 어머님한테 보여줘야 될 데이터는 부등식이거든요.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애가 잘 받았어요. 95. 뿌듯하시죠? 올랐네요. 선생님 짱. 먹을 거 사두고 한번 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죠. 방정식 무너졌던 애가 도형 방정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 학교나 학원은 뒤를 보질 않습니다. 가르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 여기 다 했어 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방정식 여기가 다 빵꾸가 났고요. 그거 언제 뽀록 나냐면 모의고사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빵꾸 난 게 다 나타나죠.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 모의고사 시험지 자세히 분석해 보시잖아요. 정말 틀리는 것만 틀려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려온 게 수열과 함수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나중에 시험지를 분석해 보시면 수열 다 틀리고 함수 다 틀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배웠잖아요. 근데 왜 틀리냐는 거죠. 그러고는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선행입니다. 앞에 걸로 또 나가고 계시죠. 아이는 D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님들 오늘 집에 가시잖아요. 성적표 제대로 분석하십시오.
점수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이 점수가 나온 이유를 분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학원이나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이런데 어떡하실 거냐고. 우리 아이 함수가 바보였어요. 선생님, 아이가 함수를 하나도 못하네요. 그럼 학원이 말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또 선행 나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함수 해주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국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까 보셨습니까? 비문학? 어머님, 비문학이 얼마나 해결하기가 어려운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원장님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비문학은요, 선생님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나면서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책을 읽어야 돼. 초5로 돌아가서. 야, 우리 아이 고1이야. 어디 초5로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근데 비문학 지문이 어렵거든요, 지금.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겁나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비문학을 못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뭔가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법을 못해요? 문법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비문학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수열을 더럽게 못하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수열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말해드릴까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틀린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아이는 틀린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관리하지 못해요. 학원에서 한번 배운 게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센 수학을, 만약 아이가 어떤 S 수학을 풀었잖아요. 오늘 똑같은 문제 집 던져주고 풀어보라고 하십시오. 똑같이 틀립니다.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야지 우리 아이를 파악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 뭘 잘하는지 분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원 가세요. 학원 가서 들이밀으세요. 우리 아이 이거 문제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럼 학원이 설마 쌩 까겠습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게 첫 번째 어머님들이 진짜 하셔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당연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으시라고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모의고사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의고사 시험지를 어머님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 자꾸 위만 보시는데 아래 OX 막 있는 거 보셨죠? 그거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가 문항대로 나온 겁니다. 영어 저 뒷부분 중간 뒷부분 가시면 XXXX 4개가 있잖아요. 빈칸처럼 다 틀린 겁니다.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등급 나와도 괜찮은 학교들이 있다고. 그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빈칸초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자, 입시에서 수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편적인 입시 설명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갑니다.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시스템이 정시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내신 좋은 아이들을 챙기고 학생부 종합 위 아이들을 좀 몰아가죠.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과 아이와 학원이 삼박자가 맞춰서 잘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정시는 입시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머님. 자꾸 수능을 우리 아이들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정시를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시키던가요. 학종을. 학종 빼놓고 정시 빠지는 거 없습니다, 어머님. 그렇다고 적성대학 보내실 겁니까? 적성대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대학교가 가천대학교예요. 가천대학교 보내자고, 가천대 의대 뺄게요. 가천대학교 보내자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입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최저도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시의 기준선이라는 거를 정시로 정하시는 겁니다. 자, 7대3의 비율입니다. 72 수시고요. 32 정시입니다. 정시가 한 26.8%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럼 우리 아이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수시로 보내야겠죠. 워낙 많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 계십니까? 어머님, 입학사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네. 서류를 잘 분석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내신 등급이 한 어느 정도 물어봐도 됩니까? 1.4등급이요? 1.4등급에 지금 전공 라인 맞춰갖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신 거냐면 40%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10명 중에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준비하신 게. 그럼 나머지 뭘로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수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 최저, 서울대 연대고대군요. 최저 보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왜 제가 너무 잘합니까? 자, 결국은 수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를 받아오면 중앙대 정도로 받아옵니다. 수능 점수를 받아오면 중앙대 점수를 받아오는데 우리 아이가 5등급이에요. 내신이. 저 같으면 안 시킵니다. 내신 버려. 넌 학종 안 가도 돼. 너 완전 정시에 올인하자. 4등급짜리 제가 고대를 보낸 것도 정시입니다. 8.9등급 상명대 보낸 것도 정시예요. 왜 그러면 정시는 단판 승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정시를 막 하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학생부 종합 40%를 만드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어머님들 다 방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깨달으시죠. 언제? 고3 되시면. 아하. 사람들이 막 말해줍니다. 뭐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신은 이 정도 돼야 합니다. 그때 가서 아세요. 나 한 거 없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 절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만들어주세요. 어떻게든.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1, 2학년 스토리 마무리밖에 안 지어져요. 저희도. 그러면 벌써 다 끝난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그 40%요?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셔야 되고요. 스토리도 짜야 되고요. 수행평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서 우리 아이 세부 능력 좀 어떻게 부탁드려요.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담임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고요. 담임이 짱인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체육대회인데요. 우리 아이 줄다리기가 겁나 잘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겁나 잘했대요. 대학교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장갑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잡은 다음에 으쌰으쌰의 구호를 정해갖고 반을 하나로 단결할 수 있게끔 아이가 뭔가를 했습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그건 누가 써준다고요? 담임이.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학교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학교가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 아이는 3, 4등급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걸 찾으세요. 미련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 그래도 이만큼 해놨는데 필요 없습니다. 버리세요. 어차피 못 갑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 그렇기 때문에 70% 안에 우리 아이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지 진짜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우리 아이 아까 1.4등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머님? 한양대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내드리면 어떡하시려고. 1.4등급이면 보통 한양대부터 교과 라인을 짭니다. 교과는 어머님 한양대랑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갈만한 데가. 뭐 홍대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상위권 아이들 그럼 국민대 보내시겠습니까? 아까 1등급이잖아요. 안 보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정하시라고요.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하실 거면요. 제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했다가 나중에 나 나름대로 했는데 들어가진 못한대요. 그거 나중에 평가받으시면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안 됩니다. 대학교 입학처 찾아가서 까이시잖아요. 기분 정말 안 좋아요. 대학교 입학처에서 어떻게 까냐면요. 안 돼요. 뭐야 이러지 않습니다. 싹 보고요. 어머님 우리 학교 논술전형도 있는데 네 까이신 겁니다. 학종 놓지 말라고요. 안 되니까. 근데 뭔가가 서류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수시의 기준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시로 중앙대를 간다면 학종이랑 수시는 어디부터 놓으시는 거냐면 중앙대부터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시는 거죠. 서강대, 성균관, 한양, 연대, 고대. 6장 카드 다 나왔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정시가 공기 맑은 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올리시는 겁니다. 6개를. 그러면 장단컨대 서울 안으로 진입이 안 되세요. 학종해갖고 공기 맑은 데 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애가 건강해지긴 합니다. 제 친구 그쪽 공기 맑은 데 가신 친구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끔 서울 와갖고 저한테 야 우리 학교 한번 와봐. 진짜 짱이야. 술 먹어도 취하지 않아. 공기 어려워서. 막 산새 소리 들려. 야 너 혹시 소쩍새
텃세 소리 들어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수시의 기준선은 뭘로 삼으시는 거냐면 정시인 겁니다. 수시 다 떨어지면 정시로 대학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 제가 장단컨대 모의고사 준비 거의 안 시키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 지금 엄청 빵꾸 나 있는데 방치하고 계셨다고 고3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문과 수포자들. 문과 수포자들은요, 지금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어떤 기분이냐면요, 어머님. 영어 미드 드라마를 켜주고 자막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요. 재미가 없거든. 처음엔 봅니다. 여주인공이 이쁘니까 우와. 근데 점점 재미가 없어.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 그때 잡니다. 똑같아요. 그걸 지금 우리 아이가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지금 수학 점수가 30점, 40점, 70점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완전 빵꾸 빵빵빵빵빵빵 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채우시려고. 나중에. 지금 채우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분석하시라고요. 영어는 뭐가 문제인지, 국어는 우리 아이가 고전을 못하는지, 문법을 못하는지, 비문학을 못하는지. 아까 원장님이 뭐 특강 하신다면서요. 알아야지 놀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문법을 못하면 문법 특강 넣어야 돼. 우리 아이 문법 울트라 캡숑이었는데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비문학 집어넣으셔야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제대로 분석하시라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다 떴어요. 2019, 2020.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뽑겠다고 하는지. 그걸 보셔야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대학교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변했습니다. 작년과 이번 년이 또 달라요. 저희가 매년 아이들 표본 집단이 솔직히 컨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데다 보니까 저희는 뭐 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요. 정말 많은 표본 집단들을 분석했을 때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입학처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얘기하는 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카메라 잡은 애가 제 조교입니다. 제가 대학 보낸 놈인데 저 친구한테 오늘 운전하면서 오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너 지금 네가 다니는 학교 못 가.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좋아졌어. 니네 학교 가려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랑 컨설턴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만드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학교도 정보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가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만약 서울대를 예를 들을게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자소서? 서울대 자소서 안 보시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냥 내는 겁니다. 서울대는 자소서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아이가 썼잖아요. 믿질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만든 생기부가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리고 면접하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독서입니다. 독서. 걔네들이 새로 만들어낸 거. 평가하겠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서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걷다가 어머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몰아주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1군에 있는 학교들은 다 몰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걸 봅니다. 거기에서 약간 독특한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거를 먼저 선호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이에요. 학교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상위권 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봅니다. 하나고 선호하겠죠. 민사, 외고, 걔네들부터 선호합니다. 걔네들 내신 좀 낮잖아요? 괜찮아요. 대원외고에서 4등급이면요, 서울대 들어와도요, 쫓아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를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학교부터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공정하게 할 거면. 근데 그거 가려봤자입니다. 편차보면 압니다, 또. 아, 외고네? 어머, 얘 딱 편차 대원인데? 맞습니다, 펴보면. 한양대학교는 블라인드 칩니다. 정말 숫자 안 봐요, 걔네. 근데 다 골라냅니다. 저도 골라낼 수 있는데. 걔네라고 못 골라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압니다. 아, 얘 잘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만들어 왔거든요. 세부 능력이 한 과목당 쓸 수 있는 글자가 500자예요. 그거 다 채웁니다. 그거 수십 장이 넘어가요. 아, 얘 공부 잘하는 애구나. 학교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데 그렇게 안 써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일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일반고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는 서울대연대, 고대, 카이스트는 완전 1등급 초반이어야지 일반고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생기부가 좀 1등급 중반 정도?
2등급, 3등급 들어가는 케이스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데이터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큰 데이터 갖고 말해야지. 그리고 성균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는 가로쳐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과라고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어머님. 걔네들은 1등급 초중반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1.4등급이잖아요. 그러면 1군, 2군부터 이렇게 다 노리는 겁니다. 3군 안 내려오시는 거죠. 3군 합격하시면 기분도 안 좋은 거고. 3군에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건대, 시립대, 동국대인데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초반까지. 근데 저는 프린트에다 몇 개 더 넣어드렸죠. 동국대랑 숭실대랑 홍익대학교는 한 3.5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뭔지 아십니까? 2등급은 나와야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최소 3등급입니다. 가끔 그런 생기부 있어요. 3등급 아이인데 분석해봤더니 1등급 후반 정도 생기부네? 그러면 노립니다. 상위권부터 내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만드시던가 준비를 하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 40%라고 준비 안 하면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교과전형 우리가 못 넣잖아요. 일단 5장 카드 날라간 겁니다. 어머, 우리 아이 수학 바보라서 수리논술 못 넣어요. 7장 날라가신 거예요. 그거 뭘로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실지 정하시라고. 이제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가야 될 길을. 과감히 버리실 거 버리시고 노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을 하실 거면 제대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저희 컨슈 같은 경우는 표본 집단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표본 집단 구하시려고 막 혈안이 되십니다. 어머, 저쪽 옆집 서울대부터 때 가서 하죠. 어머, 나 생기부 좀 주면 안 돼? 한 장씩 던질 테니까 받아 하고 던져. 표본 집단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합격한 이유랑 우리 아이랑 다릅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를 쓰시는 거지 그 아이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대학교는 아이를 뽑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4대 요소라고 합니다. 보통 대학교가 다 이 4대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전공적합성 인성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은 둘로 나눠집니다. 기초학업과 전공학업으로 써드렸습니다. 제가. 그죠? 자, 보시면요. 기초학업은 뭐냐면 전체 내신입니다. 전체 내신 좀 괜찮냐고. 1등급에서 2등급.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근데 전공학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과 들어와서 배워야 될 학과가, 그러니까 학문이 있으면 그거 먼저 다시 체크합니다. 걔네들이. 그 점수 추이. 우리가 국어국문과인데, 아니요, 영어 영문과인데 아이가 영어 점수가 올라가고 제2 외국어 점수가 향상됐다라면, 아, 얘 괜찮네. 어문계열은 어문을 먼저 봅니다. 제2외국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는? 어문계열 가는 아이들한테는. 요번에 저희가 한국애들 터키를 지금 준비해갖고 집어넣는데 예비 3번 받아갖고 지금 기도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왜 그러면 7명 뽑는데 작년에 2명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미친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붙게 해달라고. 한 명만 더 빠져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터키를 잘 알까요? 걘 터키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인사 정도? 그런데 그 아이가 터키를 집어넣은 이유는 어문에 대한 성적이 괜찮고요. 3학년 때 솔직히 겁나 몰았습니다. 터키 쪽으로. 전공적 합성을 세워주기 시작한 거죠. 스토리라는 걸 연결해서. 그런데 그러면 전공적 합성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전공적 합성도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업 전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기에 수학 못하면 못 간다니까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영어랑 외국어가 바본데 어문계열 어떻게 넣으시려고요? 절대 안 뽑습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계 어머님들 지금부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아, 우리 아이 수학 못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올리셔야 돼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어떻게든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물리입니다. 아, 우리 아이 그래도 물리 안 배우고 화학 배워요. 잘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전공적 합성. 두 번째는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스토리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만드시냐면, 저희 컨슈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융합형 인재라는 걸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부터 자기 꿈을 갖고 막 뭔가를 한다는 게 저는 고등학생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생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꿈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특권이에요. 저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지구정복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극복했죠. 지구정복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이 뭐 대통령? 이러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됐죠. 아, 대통령 하면 감옥 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합성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냐면 1학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배울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독서에서 전공적합성을 찾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독서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간접 학문하라고 여러 개 읽으라고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을 폭넓게 쌓으라고 독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 막 전공적합성이라 그래서 어디서 들으신 게 있어갖고 야 이거 책 읽어야 된대. 쭉 읽게 하시겠죠. 안 그렇습니다. 독서는 3학년 때까지 다양한 책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폭넓은 지식을 얻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동아리 뭐 다 폭넓게 하라고 합니다. 이과가 됐건 문과가 됐건. 사회과학, 뭐 이과가 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이나 철학, 인문 이런 거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깨달음을 스토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사회과학 동아리를 하면서 어떤 줄기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과 연관성을 갖고 아이들이랑 보고서를 하나 만들면서 오케이 난 생명공학과 가야겠어 하면서 2학년 때 생명공 라인으로 이제 잡는 겁니다. 장래희망도 생명공학자. 그리고 2학년 때 생명공학자가 되겠다라는 어떠한 스토리의 기반을 쌓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생명공학에 대한 어떠한 뭐 연구도 하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하고 시사도 찾고 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보고서 하나 만들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걸 스토리라 그래요. 근데 어머님 제가 지금 말한 거 들어보니까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훨씬 좋아지고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훨씬 전문성이 높아졌죠. 그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란 건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어요. 아 발전했네. 그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학종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이유는 인성 때문인데 인성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인성은 어떻게 만들까요? 인성은 어떻게 할까요? 봉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봉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머님들이 또 실수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봉사에서 전공적합성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국어국문과 갈 거니까 도서관에 가라.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머님 봉사 왜 할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국가에서 봉사를 강제 의무시켰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가래요. 20시간을. 왜 강제로 시켰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왜 강제로 시켰을까요? 왜 가래요? 뭔가 억지로라도 보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뭔가 깨닫겠죠. 아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 아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야겠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는 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봉사에 대한 뜻깊음을 알게 되면서 그거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만일 발전한다라면 그걸 인성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봉사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2학년 올라가시는 어머님들 중에 1학년 생기부 지금 마감됐잖아요. 1학년 건 이제 2학년 거 작성하는 1학년 거 만약에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봉사란 꼭 보십시오. 거기 100% 비어 있어요. 거의 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써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어떻게 봉사한다고요? 아무데나 막 갑니다. 그냥 가요. 다문화도 가고 장애인도 가고 막 갑니다. 걷다가 봉사는 뭔지 아십니까? 책 꽂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고.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독거노인, 뭐 노인이나 아니면 뭐 요양센터 이런 데 가시는 거죠. 다문화. 가셔가지고 그러면 1학년 때 우리 애가 뭔가를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설거지도 하고 애들이랑 말벗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게 나한테 잘 맞아.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야죠. 나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안을 했고 그거를 친구 몇 명 데려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해봤더니 와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뭐 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기고 가요? 후배들한테. 일로 와. 야 내가 만든 프로그램 이런 거 있는데 어때? 해봐. 애들이 와 좋대요. 오케이.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했어요? 인성이 겁나 발전했네요.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만드시라고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얘기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답답해하셔갖고. 근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수업이 필요해요. 지금 용인이나 인천이나 제가 가는 학원들 중에 몇 개는 특강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이렇게 하라고 제발. 그래서 너 스토리를 만들라고, 남의 거 베끼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이거 4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만드셔야 돼요. 아이 혼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다른 엄마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나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상위권 학교 보내실 수 있으세요. 어설프게 하실 거면 그냥 학종하지 마세요. 그거 할 거 너무 많거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줘야 되고 독서는 또 더럽게 많고. 그건 뒤에 가서 방송 끄고 말씀드릴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독서 하여튼 그래요. 자, 보시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추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학교 수준이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학교를 봅니다. 그래서 특목고 하나 봐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자, 어머님들 이제 예비고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 어떤 학교 보내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학교 학종으로 의대나 서울대 보낸 학교 있으면 거기 보내세요. 왜 그러면 그 학교는 학생부 종합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아, 그 학교 서울대 한 명도 못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차 계산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어느 정도로 애들 수준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요. 솔직히 학생부 종합은 특목고 전형이 맞습니다. M추땡 외고가 있는데요. 저희 인천에 있는 그냥 미초를 외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제가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아이를 컨설팅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벌써 1학년 때 생기부가 16장 나왔어요. 걔 총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60장입니다. 근데 애가 4등급이에요. 걔가 노리는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못 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상중하로 넣어야 되니까. 그잖아요. 외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걸 6개를 좀 이렇게 벌리면서 내리겠죠, 제가.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특목고의 심이고요. 어느 일반고를 보내야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랑 의대나 이런데 학종으로 보내본 경험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송도고라고 있는데 걔네 엄청 잘 보내요. 서울대만 막 11명, 14명 이렇게 보내거든요. 만들 줄 아는 학교인 거죠. 그 다음 학교와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가 만약 학종을 안 도와주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들 하실 게 없으세요. 좀 이따가 방송 끄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는 건지.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학부모님의 역할인데요. 이건 잠시만요. 아가야, 카메라 꺼. 자, 오늘 컨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핵심 내용 아시겠죠? 우리 아이를 파악하십시오. 뭔가 정보를 많이 얻어간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전 가능성,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표본 집단 생기부 한번 보시는 겁니다. 합격한 아이들 걸 보시잖아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제 합격한 아이 걸 구해다가 만약 뭐 카톨릭이 서울대학교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구하세요.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셔갖고 자기야 건대 구해와. 내가 저쪽에 단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보시면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를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전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줬고 우리 아이를 얼만큼 어필을 했는지를 보시면 서울대 애들 건 끝장입니다. 진로활동에다가요, 어머님 어마어마한 걸 써줘요. 경제학과 가는 애들은 막 경제에 대해서만 다 써줘요. 고3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고요. 근데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 당하는 느낌 나는 생기부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학교가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들은 합격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드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잘 맞게끔 스토리를 발전되게끔 만드시라고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아까 전에 이때 가서 내신이 딱 교육반에 들어오지 않은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모의고사 자체가 고3 때 6월, 9월만 그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미리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앞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이 절대 수능 성적이 아니라고 절대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6월, 9월을 보려면 6월,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정시를 어머님, 그 모의고사 시험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많게 기출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수능 역사가 엄청 됐잖아요. 국어는 옛날 거 푸시면 안 됩니다. 문제 유형이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만 푸셔도 엄청나게 양이 많고요. 정시에 올인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 병행했을 때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정시마저 할 시간이 우리 애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효율성을 이제는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짜 뭘 잘하는 거죠. 모의고사에 희망이 있는지 수시를 그래도 한번 밀고 나가 볼 건지 수시를 밀고 나가고 학종을 만드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대로 파악하셔갖고 제대로 덤비시라고. 안 그러면 어설프게 덤비실 거면 그냥 정시 미친 듯이 파시는 게 나아요. 만약 정시만 진짜 파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봉사 안 가도 되고요. 수행평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학교 책이 필요가 없어요. 고3 때는 학교 책이 결국은 EBS를 해갖고 병행이 됩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거 공부시키거든요. 영어 단어 시간 수행평가 영어 단어잖아요.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정시 점수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세요. 겁나서. 수시를 버린다라는 게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기부를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우리 아이 생기부를 보십시오. 얼마나 돼 있는지를. 우리 아이가 만약에 4, 5등급인데 생기부마저도 없잖아요. 그러면 학종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또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그럼 교과 전형은요? 다 일찍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2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찾습니다. 홍익대학교 이런 데 2등급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던가. 그럼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 다 일찍 와. 아이가 그러죠. 엄마 미쳤어 왜 그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압니다. 일을 못 찍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적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논술도 시켜보시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어머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적성이라는 겁니다. 적성은 수학만 좀 할 줄 알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지를. 버릴 거 버리셔야 돼요. 수시,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표본 집단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모의고사에 올인하라 그러면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 대학교 입시에 리스크 없는 게임은 없습니다. 다 리스크는 있으세요. 걷다가 논술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최저예요. 아이도 최저 진짜 못 맞춥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어머님, 세명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의학과가 되게 높습니다. 합격선이 한 1.6등급 정도 되는데 보통 한 200명 정도가 지원합니다. 10명 뽑는데. 그런데 어머님, 최저를 맞춘 아이가 20명밖에 안 됩니다. 28명 최저 맞추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왜? 지방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방은 정시 준비 거의 못합니다. 저희 생기부 어마어마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수상도 한 68개 정도 되고 의대를 노렸는데 그 친구 카대 그리고 가천대학교, 순천향, 건양대 그리고 인제대 이렇게 집어넣는데 인제대에 됐습니다. 왜?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심지어는 가천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머 생기부 좋아. 우리 학교 어떻게든 보내봐봐. 그럼 뭐해? 최저 못 맞췄는데. 생각보다 상위권 아이들이 최저를 잘 못 맞춥니다. 더 웃긴 거는 그 아이가 1.4였는데요. 전남대는 집어넣지도 못했습니다. 합격선이 1.2거든요. 거기 교과만 봅니다. 최저에. 그러니까 의대도요, 어머님,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분석하는 거나 해야 되는 거나.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이 써와하는 게 최고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요즘 일반고는 참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팁이랑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한 활동들이 요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네. 노하우. 야, 카메라 꺼라.